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 역계 발표를 맡은 문윤선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OX 퀴즈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댓글창에 O 또는 X로 써주세요.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앱이다. OX! 지금 박빙인데요. 네, 정답이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당근마켓 공동대표이신 이분, 김용현 공동대표님의 인터뷰에서 따온 정답입니다. 바로 당근마켓은 중고거래에서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되게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고거래는 사실 동네 사람들끼리의 정말 많은 커뮤니티 활동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 예시로 이제 커머스 플랫폼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많은 중고거래를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당근마켓은 반경 3km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너 온도라든지 나눔의 날 같은 걸 지정해서 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당근마켓이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출원한 상표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당근마켓이 단지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마켓은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까요? 당근마켓의 미션은 중고거래를 넘어서 무너진 지역 커뮤니티를 AI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재건한다 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지역 커뮤니티라고 하니까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공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이웃 간에 삭막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를 쉽게 해보면 응답하라 시리즈를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 이웃들끼리 이렇게 반찬도 나눠 먹고 막 바둑도 같이 두고 이러잖아요. 이런 좀 따뜻한 이웃끼리 교류가 있는 모습을 당근마켓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키워드를 보면 이웃, 따뜻함, 연결, 공유, 만남, 신뢰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체 왜 당근마켓은 이렇게 이웃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좋아할까? 왜 이렇게 자꾸 이웃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모이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말 기존에 많은 다른 잘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이라고 하면 알바천국 그리고 잡코리아가 플랫폼으로 떠오르시죠. 그런 플랫폼들을 당근마켓은 우리는 로컬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 리빌딩을 해보겠어 라는 서비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 지향하는 플랫폼의 역할은 제가 한번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로컬 기반으로 주민과 주민을 연결을 해주고 또 비즈니스랑 주민을 연결을 해주고 어쩌면 비즈니스랑 비즈니스도 연결을 해주면서 그 지역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고 나중에 광고라든지 혹은 수수료라든지 다양한 비용을 붙여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당근마켓은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뽑아본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컬입니다. 요즘 슬세권이라고도 하고 하이퍼 로컬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당근마켓을 이용하시다 보면 가끔씩 지금 땡땡님의 동네를 인증해주세요 라는 팝업창이 뜰 때가 있죠.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동네를 인증을 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물건이 대구,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찾아가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이웃들끼리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오히려 당근마켓의 서비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고거래 말고도 이웃들이 좀 만나서 커뮤니티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당근마켓의 두 번째 서비스 전략인데요. 혹시 놀면 뭐하니 보시나요? 저는 챙겨보고 있는데 거기에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은데 자기 혼밥을 하는데 고기 먹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같이 먹을 사람 있어요? 하고 당근에 올렸더니 유재석 님이 등장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당근마켓이 이 동네 생활 기능을 PPL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작년 10월에 당근마켓이 관심사 기반 모임 커뮤니티 서비스인 남의 집이 라는 스타트업에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기사를 보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네? 라고만 신기했었는데 이번 역기획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당근마켓 꿍꿍이가 있었다. 왠지 코로나가 지나서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왠지 큰일을 하나 할 것 같다. 이런 전략적 방향성이 조금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전략적 방향성과 앞서 말씀드린 좀 이웃 간의 따뜻한 만남, 신뢰, 비전 이런 좋은 것들이
서비스 구조에 잘 녹아들어 있을까요? 이제 당근마켓의 서비스 구조에 잘 녹아들어 있으려면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유저들, 즉 이웃들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당근마켓에서 이제 모임을 모집해서 자주 만나고 또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근마켓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은 유저를 중고거래 판매자 혹은 구매자로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요. 저는 유저를 커뮤니티 모임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람과 뭔가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보시면 커뮤니티를 모집하는 유저도 처음에 가입을 하겠죠. 그리고 어느 동네인지 이제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가 아닌 동네 생활 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게시글을 작성해요. 아, 저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배드민턴 좀 쳐야겠어요.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같이 배드민턴 치실 사람 구합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B, 새로운 유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가입을 하고 똑같이 동네 인증을 하고 동네 생활 탭으로 가게 돼요. 아, 요즘 나 좀 살찐 것 같은데 뭔가 같이 다이어트 할 사람들 없나? 하고 뭐 다이어트나 배드민턴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게시글들 여러 개를 탐색을 해보다가 배드민턴 좀 끌리는데?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딱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그냥 한번 만나고 마는 중고거래도 아니고 뭔가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믿어도 될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 의심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작성자의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이 사람 누구지?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너 온도에 나오죠. 이 사람이 뭐 거래를 몇 건 했는데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매너 온도가 36.5에서 올라가 있고, 아, 너무 뭐 시간도 안 지킨다 하면 매너 온도가 이제 내려가 있겠죠. 혹은 이 사람들이 올린 판매글을 보고 뭐 이런 거 파는 사람이네 하고 이제 점쳐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 판매글이 아무것도 없다, 뭐 거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면 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한테 질문이 있어요. 근데 공원에서 만나는데 뭐 주말에도 만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작성자한테 채팅을 걸 수가 없어요. 작성자만이 이제 댓글을 쓴 사람한테만 채팅을 걸 수 있어서 되게 야매스러운 방법인데, 이 사람의 판매글을 조회해요. 그래서 이 작성자가 혹시 뭐 믹서기를 팔고 있다 하면 가서 저 혹시 배드민턴 모집 완료됐나요? 이러면 작성자가 네? 믹서기에 배드민턴이요? 아, 맞다, 그 글이요? 뭐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댓글로 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작성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댓글러를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확인을 하고 뭐 대댓글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걸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났어요. 혹은 이 사람들이 좀 다양한 인원을 모집을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당근마켓에서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현재 당근마켓은 이제 다대다 채팅, 즉 단체 카톡방 같은 게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이나 뭐 네이버 밴드나 소모임 어플 같은 데로 많이들 이탈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유저 C가 등장을 해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입하고 인증을 하고 다 했는데 이 똑같은 글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댓글은 달려있는데 과연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당근마켓은 여전히 이 중고거래에 최적화된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유저 프로필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저가 중고거래 판매자 혹은 구매자로만 규정이 돼서 만약에 중고거래를 한 건도 안 했으면 이 사람의 신뢰도도 알 수 없고 관심 분야도 파악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게시글의 필터링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중고거래를 하실 때는 뭐 이게 의류인지 가전인지 카테고리도 선택을 하게 되고 다 팔렸으면 거래 완료라고 상태를 바꾸게 되는데, 이 동네생활 게시글은 그냥 타임라인 순으로만 정리돼서 잘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아직 구하고 있는지 구하고 있지 않은 건지를 알 수 없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한 번만 만나는 건지 뭐 77년부터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건지 알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고거래는 1대1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일회성의 만남에 그치지만 커뮤니티는 대부분 여러 명끼리 만나고 또 반복되는 만남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중고거래와 커뮤니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개선 방향성은요,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자주 만나고 따뜻함을 나누기 쉽게 뭔가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저도 락인이 되고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에서 모임이 개설돼서 참여자가 모집되고 그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확대가 되고 그 모임 후기나 히스토리가 온라인에 업로드돼서 우리 배드민턴 치고 왔는데 막 너무 좋았어요. 막 2kg 뺐어요. 3kg 뺐어요. 이런 얘기들이 막 있으면 사람들이 다시 이 모임 정말 좋구나 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그런 모임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런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당근마켓은 이미 지역 기반으로 유저들이 필터링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얻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선순환고저가 잘 확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레퍼런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어떤 브랜드가 된 러닝 크루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러닝 크루 PRRC1936입니다. 이 러닝크루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나이키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같이 어떤 러닝화 에디션 출시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러닝화도 출시를 했고요. 여기 되게 멋진 캐치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내가 가면 길이 된다 라는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새긴 굿즈도 이들이 만들었고요. 또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나가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팔로워도 1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행복회로를 돌려봤을 때 우리 당근마켓에서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이 이것처럼 히스토리가 쌓이고 또 그 모임 자체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면 그게 되게 브랜드가 돼서 동네 비즈니스들과 재미있는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신당동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신당동 떡볶이 사냥꾼들이라는 떡볶이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을 때 그 신당동 떡볶이 타운 사장님들이 엄청 탐내겠죠. 우리 콜라보해서 뭐 신제품 만들거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굿즈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카톡 없이도 하나의 앱 안에서 소통이 되고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한 소모임 서비스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원하는 관심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이 룰을 보고 여기가 좀 빡센 모임인데 아니면은 좀 설렁설렁한 모임인데 이런 걸 알 수 있고 사람들의 이제 사진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많이 만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팅도 할 수 있어서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굳이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이 앱 안에서 모든 모임의 소통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만약에 당근마켓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앱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 또 유저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유저의 관심 분야에 맞는 타겟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골프 동호회를 만들어서 막 골프 너무 재밌고 막 여러 번 쳐요 하는 유저들이 있다면 그 동네에 있는 골프 연습장 사장님들이 그 사람들 타겟으로 광고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당근마켓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첫 번째 단기적 개선 과제부터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저희가 유저 프로필을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근마켓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정말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냥 너 어느 동네 사는데 인증해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하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관심 분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 강아지 있으세요? 뭐 고양이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운동 좋아하세요? 이렇게 관심 분야를 선택을 하게 하고 이 관심 분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네 생활에 있던 게시글 막 올라왔었던 것 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데이터가 뭔지를 분석을 해서 인기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반려동물을 선택을 하고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맛집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프로필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당근 커뮤니티에 가입한 게 있다면 뭐 토요일에 계산책하는 커뮤니티 토개, 이 사람은 토개 회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동네 생활의 게시글을 좀 작성할 때 개선이 필요하고 탐색할 때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이미 당근마켓이 중고거래 게시물에서 너무나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고거래 게시물을 올리실 때 이 카테고리가 떠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판매 중인지 예약 중인지 혹은 판매 완료가 되어 있는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검색을 할 때도 이 거래 완료 중인 제품은 보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작성할 때도 똑같이 카테고리 관심 분야를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제품을 팔 때 원하는 가격을 입력하잖아요. 그것처럼 원하는 모임 인원을 입력을 하고 또 게시글도 이제 모집이 완료됐으면 모집 완료됐다. 이거는 주기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필터링으로 만들어서 필터링해서 사람들이 좀 모임을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커뮤니케이션 부분과 히스토리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주일 채팅과 그룹 채팅을 조금 개선하고 또 모임 일정과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떡밥을 회수할 시간이 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즈이즈의 서비스 구조 그리고 유저 플로우가 이렇게 있다면 좀 개선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존의 커뮤니티 모집하는 유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유저는 이제 동네생활 탭에 가서 그냥 검색을 하지 않죠.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모집 중인 내용만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작성자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건데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닐까? 믿을 만한 사람일까? 이것을 작성자 프로필에 가서 이 사람이 기존에 가입한 당근 모임이라든지 관심 분야를 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이었던 이미 모집이 완료됐었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좀 채팅을 걸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필터링해서 검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채팅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자한테 바로 1대1 채팅을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단체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모임 뭐 어떤가요?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생기면 후기가 업로드되고 댓글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유저가 와서 이것을 보고 이 모임 되게 재밌다 하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양한 기대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오겠죠.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기대 효과는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면 유저 간 소통이 증대되고 사람들이 락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효과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게시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지? 그리고 게시물에 얼마나 많이 좋아요랑 댓글이 달렸지? 그리고 우리가 그룹 채팅방 기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나? 실제로 사람들이 모임을 많이 만들었나? 유저들은 1인당 몇 개 정도의 모임에 가입하지? 그리고 이 기능이 다 강화된 이후에 앱 체류 시간이 얼마나 증가했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가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타겟 광고인데요. 실제로 기존 유저나 신규 유저들이 타겟 광고를 잘 받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를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존에도 지역 기반 광고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고와 대비해서 타겟 광고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측정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떡볶이 사례처럼 로컬 비즈니스와 이렇게 관심 분야로 모인 당근 모임들이 콜라보를 얼마나 자주 진행하고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활동을 얼마나 자주 진행을 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면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앱일까요? 이제 중고거래 앱에서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이미지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관련 버즈량을 통해서 변화를 측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고거래 탭이 있고 동네생활 탭이 있기 때문에 각 탭별로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체류하는지 변화를 측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